제목 미세크 위원장 암호화폐 증권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크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주식시장과 같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하나로 묶는다. 이러한 플랫폼은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도록 지원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이 토큰을 팔 때 플랫폼이 직접 이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증권 거래소는 이해 상충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게리 갠슬러는 월스트리트 규제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등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 거래소와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플랫폼을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크는 1934년 증권거래법상 용어 정의를 확장하는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세크 거래소 등록과 관련 업체의 브로커 딜러 등록이 포함된다. 제목 코인 시장 베어마켓 랠리 지속될까? 전문가 본격적 추세 전환하냐?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후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장주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코인마켓캡 기준 24,572.58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넘어선 건 6주 만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비트코인 랠리가 앞으로 이틀 동안 지속된다면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 이상의 상승으로 7월을 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역시 1,750.88달러까지 랠리하며 시장 상승세를 함께 주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여전히 48%가량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작년 11월의 68,990.90달러와 견주면 60% 이상 가치가 하락했다.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의 가치 폭락으로 촉발된 암호화폐 시장의 위기는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어스, 헤지펀드 3예로즈 캐피털 등의 파산으로 이어지며 시장을 뒤흔들었다. 전문가들은 코인 시장이 알려진 악재를 대부분 반영한 만큼 8월에는 약세장에서 단기 상승하는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반등하더라도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아닌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고물가와 긴축 부담 등 악재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운용자산이 3,25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미너드도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거시 환경에서는 닷컴 버블 붕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올해 중 경제 성장률 코로나19 통제되면 3%대 중반 전망.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그에 따른 강력한 방역 조치로 지난 2분기 경제 전반에 충격이 컸고 하반기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 소비 회복이 더딘 탓이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31일 간행물 해외 경제 포커스에 실은 2022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는 정부의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에도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 하반기 4%대 중반, 연간으로는 3%대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소비가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지역 간 이동 제약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용 악화, 소비 심리 약화 등으로 개선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제조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겠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약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수출 대체 효과 감소, 높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하반기 중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수입 역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작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 둔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감소,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재, 내구재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하반기 중 5%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중국 소비자 물가가 글로벌 원자재와 돼지고기, 곡물 가격 상승, 수요 회복 등으로 연간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중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산 코로나19 신규 백신과 치료제가 조기 개발에 성공해 방역 부담이 완화될 경우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것이 경제 영향 덜 받는다. 코빗 리서치 센터가 29일 이더리움의 저평가 구간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의 가격 회복 요인은 매크로보다 자체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각 요소가 특정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는 새 분석법을 활용한 결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매크로 요인이 중요하지만 이더리움은 매크로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채택 정도, 거래소 순유입 감소, 네트워크상 거래 및 참여 증가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이더리움 고유요인 중 머지 이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그레이드 성공 여부에 따라 가격 회복 여부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지난 24시간 거래량 순위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리플 순 29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테더, 리플, 이더리움이 각각 2에서 4위를 차지했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일리더스. 제목 비트코인 24,000달러 선 안착 실패, 투심 소폭 위축 출처 알터너티브 코일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24,000달러 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소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후 안도 랠리를 펼쳐왔다. 하지만 6주 만에 24,000달러를 일시 넘어선 이후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시간 31일 오전 9시 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631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3,580.51달러, 최고 24,572.5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4.76% 올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514억 달러 규모이고 도미넌스는 41.4% 수준이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69,045.00달러이다. 관련 기사, 코인 시장, 페어마켓 랠리 지속될까? 전문가 본격적 추세 전환 아냐.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에 비해 소폭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39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제목. 지난 1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순. 30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1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났다. 이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가 각각 2에서 4위를 차지했다. 5위 10위에는 시바이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테조스, 비트코인 스탠다드 해시레이트 토큰, 카르다노, 도지코인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인리더스. 제목. CNE 패드와치 9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72.0%, 75bp 확률은 28.0%. 30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2.0%에 달했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8.0%에 불과했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에서 1.75%에서 2.25에서 2.50% 수준으로 상승했다. 출처 크미 패드와치 코인리더스. 제목. 한경제, 상반기에 2.9% 성장, 올해 2%대 중반 가능성. 상반기 한국 경제가 3% 가까이 성장하면서 올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지켜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하반기 주요 국가의 긴축에 따른 전 세계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고물가 등의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 3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보다 2.9% 늘었다. 1에서 2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각각 0.6%, 0.7% 성장한 결과다. 이러한 성장 경로라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0%, 0%를 기록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2.5%가 된다. 산술적으로 역성장만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한 전망치에 근접하게 된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비가 버텨주는 가운데 미국, 중국이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1분기에는 수출이 3.6%, 2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3.0% 각각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같은 날 발표된 2분기 GDP 속보치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하면서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2%대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6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에서 25일 카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5.8% 늘어 전월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인 셈이다. 지난 5월 말 집행된 추가 경정 예산의 효과도 3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달 1에서 20일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늘었다. 현재로서는 수출 증가율이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 요인은 산적해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가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고물가는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다. 구매력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은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1.0% 감소했다. 물가 상승세를 꺾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서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2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빅스텝을 밟았다. 이러한 영향에 미국 경제가 1,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화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가 초래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도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을 지켜내더라도 내년에는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IMF는 7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1%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전망치 하향폭보다 더 크게 내린 것이다. 세계 성장률도 올해보다 내년을 더 크게 내리는 등 내년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내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최근 내년 성장률이 2% 언저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한 바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많이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목 증권가 8월 코스피 베어마켓 랠리 기대. 가까스로 2450선을 회복하며 7월을 마무리한 코스피가 8월에도 소폭의 밤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8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하단은 2300선 안팎, 상단은 2500에서 2600선 안팎이 대부분이다. 증권사별 밴드는 다올투자증권 2240에서 2490, 키움증권 2280에서 2600, 한국투자증권 2300에서 2500, 삼성증권 2300에서 2550, 케이프투자증권 2300에서 2600, 교보증권 2350에서 2650 등이다. 지난 6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의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도 가파르게 낙폭을 키워 7월 4일 장중에 2276.63까지 떨어졌다. 이어 7월에는 물가, 정점 통과 기대가 부상하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하면서 지수가 완만하게 반등해 2450선까지 올라섰다.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5.10% 상승했다. 증시가 알려진 악재를 대부분 반영한 만큼 8월에는 약세장에서 단기 상승하는 이른바 페어마켓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논란에도 7월 주식시장은 미국 주요 지수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며 통화 긴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었고 물가 상승 위험이 커져도 신선한 악재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주식시장은 반등의 연장선에서 안정을 기대해 볼 만하다며 물가 상승 속도 둔화는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경기 침체 제한을 위한 한시적 재정 지원 정책은 투자 심리 안정과 위험자산 선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정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기업 실적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를 고려하면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시장에서 이를 예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시는 오히려 낙폭 과대주 위주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아닌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고물가와 긴축 부담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상승세가 8월에도 지속하려면 지수 반등을 자극했던 주가 수익 비율 배수가 올라야 한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잔존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지속을 고려하면 상승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수가 더 빠르게 올라가려면 EPS도 같이 증가해야 하는데 아직 EPS의 뚜렷한 반등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시장은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 주요 기업 이익 전망 하향 등을 큰 가격 조정 없이 소화하는 측면에서는 악재의 내성이 강화됐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증시 하단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수 상단 역시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며
공급난 해소,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와 관련해 3분기 이후 실적 전망이 개선되는 종목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목. 세계 증시 7월 반등.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이달의 저가 매수세 유익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쳤다. 우리나라 대표 지수인 코스피도 미국 뉴욕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며 5% 올랐으나 상승폭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3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9일 2451.50으로 맞춰 한 달간 5.10% 상승했다. 줄곧 주식을 내다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의 매수 우위로 돌아서 한 달간 2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 20개국 지수 중에서 12위로 중위권에 그쳤다.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투자 심리가 다소 풀린 대단 낙폭 과대 인식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각국 증시가 대다수 상승세로 돌아섰다. 호주, 미국, 프랑스, 인도 증시가 8에서 9%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거 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긴축 공포로 밀어넣었으나 미국 뉴욕 증시 상승폭은 컸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상승률은 주요국 중에서 경제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한 달간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6.7%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2.4%나 상승했다. 이달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상승률은 2020년 이후 최대다. NH투자증권은 이달 전 세계 증시 반등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와 연준 통화정책의 완화 전환 기대감, 기업 실적 호전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5% 이상 올랐다. 이달의 20개국 중에서 주가가 하락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중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봉쇄 조치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한 달 새 7% 하락했다. 이달 반등에도 세계 증시는 연간 기준으로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각국 중앙은행이 강도 높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17% 넘게 하락했으며 미국, 독일, 이탈리아, 티르키예 등 유럽연합 국가들의 증시도 10%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앞으로 증시 흐름을 가를 변수로는 인플레이션 정점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여부가 꼽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과 기술적 저항으로 상승 움직임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경기를 놓고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시장 내 잡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내에서도 이달 주가 상승은 페어마켓 랠리로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모건 스탠리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SP500 지수는 22%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단을 3,000으로 제시했다. 반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경제 성장이 둔화해도 침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지수 상단을 4,300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 정부의 재정과 금융 정책에서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성장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9일 채무불이행이 거의 확실하다며 우크라이나 장기 국채 등급을 기존 CCC+에서 CC로 3단계 하향 조정했다. 제목. 뉴욕 증시 고용, 실적 주시하며 숨 고르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번 주 뉴욕 증시는 5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한 달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9%가량 상승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도 7% 가까이 올랐으며 나스닥 지수는 12% 이상 올랐다. 이러한 월간 상승률은 모두 2020년 이후 최대다. 약 3장에서의 기술적 랠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여전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쏘아올린 속도 조절론의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로 짓눌렸던 시장의 2분기 실적과 3분기 전망도 예상보다 암울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주 열린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3일간 SP500 지수는 5.3%가량 올랐고
다우지수는 3.4%, 나스닥 지수는 7.2%가량 올랐다. 한 달 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지난주 3거래일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주 시장이 반응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누적된 정책 조정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동안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한 부문이다. 파월 의장은 곧바로 다음 회의에서 또 다른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가 얻게 될 지표에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제시한 연말 금리 전망치는 3%에서 3.5%이다. 앞으로 남은 올해 3번의 회의 동안 최대 1%포인트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시장은 파월 발언의 앞부분만을 봤다면 이제는 뒷부분을 봐야 한다. 파월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으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깜짝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 정책 조정, 즉 금리 인상분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정도를 평가한 후 9월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파월의 첫 발언에 주목한 것은 경기가 기술적 침체에 들어서며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는 떨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에 나온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7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올랐으며 근원 PCE 가격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올랐다.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2배 이상 웃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연준의 긴축 강도 완화나 나아가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너무 일찍 가격에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월 FOMC 회의는 20에서 21일 열릴 예정이며 그때까지 이번에 고용보고서와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며 이번 주에는 그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5일 발표되는 7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25만 명 증가해 전달 기록한 37만 2천 명 증가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3.6%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라 전달의 5.11% 상승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 이외에도 노동부의 구인, 이직보고서, 챌린저의 감원보고서 등에서 고용시장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또 이즘이 발표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온다. 최근 들어 해당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관련 업황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정도로 둔화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주 애플과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개선됐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번 주에는 일라이릴리,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모더나와 같은 헬스케어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된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와 같은 여행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나올 예정이다. 페이팔과 스타벅스, A&D의 실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S&P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29일 기준 56%의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 중 73%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해 직전 초까지의 68%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다만 5년 평균인 77%보다는 여전히 낮다. 이는 실적 시즌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덜 나무라다는 얘기다.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할 때 2분기 EPS 증가율은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주 예상치인 4.7%보다 높아진 것이다. 다만 이는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기업 실적에서 3분기 가이던스에도 주목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대를 기록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지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향후 주가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팩트셋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와 4분기 EPS 증가율을 모두 6.7%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이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7월 반등에 따른 조정 압력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